안녕하십니까. 8.15 가정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찐시황인데요. 1월 24일 설 연휴 찐시황입니다. 맨날 두 명이서 했었는데 오늘은 저 혼자 합니다. 여러분도 들을 준비 되셨나요? Are you ready? I'm ready.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부터 좀 어떻게 끝났는지 좀 알아보고 중요한 자료들도 보면서 이제 설 연휴 끝나고 내일부터 시장 어떻게 좀 이렇게 대응해야 되고, 오늘은 종목 중심으로 제가 종목을 많이 뽑아왔습니다. 제가 찐시황 예전에도 처음에 할 때 막 30개 이상 소개해드리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의 기분을 살려서 오늘 20개 이상의 종목을 준비해 갖고 왔으니 시장 상황도 좀 살펴보고 종목 중심으로 할 거다.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월 20일 금요일 시장부터 좀 빠르게 좀 살펴볼게요. 시장은 이제 금요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흐름이 안 좋았었지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시장 0.63%, 0.7% 상승을 해서 코스피는 2395로 끝났고 코스닥은 717.97. 조금 아쉬운 건 있어요. 그렇죠? 2400, 코스닥 720. 요 정도는 좀 못됐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금요일 흐름 괜찮았습니다. 그렇죠? 목요일도 괜찮았고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이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수급에서 개인만이 여기 보이시죠? 개인만이 코스피에서도 팔어, 코스닥에서도 팔어. 외국인과 기관만 샀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또 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시장 투자자 일자를 보시면은 어떻죠? 여기 코스피 1월 10일만 빼놓고 올해 들어서 외국인은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누적으로 한 4조 2천억, 4조 3천억을 샀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사니까 우리 증시 괜찮구나. 맞죠? 맞는데 중요한 거는 뭐죠? 중국 본토 증시에서 외국인이 1월 20일까지 올해 들어서 얼마 샀는지 아시나요? 한국은 코스피에서 4조 한 2, 3천억. 근데 중국에서 얼마 샀을까요? 무려 1,000억 위안 이상. 그래서 20조 넘게 외국인이 샀습니다. 이제 이번 주 일단 중국은 이제 휴장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외국인은 뭐 거래수로 따지면 한 20일 될까 말까 한 요 기간에 무려 20조 원입니다. 20조 원. 우리나라 4조 원. 그래서 외국인이 중국 엄청 많이 사고 있구나. 한국도 사고 있지만 이런 흐름도 좀 꼭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요일날 흐름을 보면은 상승 종목이 1,600개가 넘었다. 하락 종목 수는 한 900개 정도 됐었다. 이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못 드렸네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순서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또 이렇게 인사드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섹터도 지난 금요일 날 상승한 섹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거를 그래도 빨리빨리 좀 살펴볼게요. 일단 여기서 제가 이제 관심 종목 섹터 위주로 좀 볼 텐데, 로봇주 금요일 날 또 올랐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심으로 해서 또 뭐 뉴로메카 12% 상승하고, 그래서 로봇주 하락한 종목도 있지만 그래도 강한 종목군들 여럿 됐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 코닉 오토메이션 AI로 최근에 묶이고 있죠. 16% 상승했고, 챗 GPT AI 관련된 종목군들 많이 상승했습니다. 뭐 솔트룩스 7%, 코난 테크놀로지 11.9% 상승했고, 또 이쪽 보면은 뭐 알체라도 4% 상승을 했고, 그렇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승했고,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부 또 상승했고, 또 이게 요거 그래도 지수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뭐를 살펴보려고 하면은 지수 등락에서 건설업종 여기 보세요. 무려 3.9%. 업종 지수가 3.9% 상승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때요? 하락 종목 수는 5개, 상승 종목 수가 무려 27개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무려 현대건설이 7% 상승했고 그 밖에 GS건설, 대우건설 정말 많이 상승했는데 왜 제가 이걸 살펴봤냐면은 여기 모듈러라는 섹터도 있잖아요. 모듈러 섹터에 보면은 금강공업이 9%, 범양건영, 덕신하우징, SY 등도 모듈러 쪽도 상승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또 상승 배경 원인이 뭐죠? 1월 24일 오늘부터 24, 25, 26 요 3일간 그 원희룡 장관이 중동 3개 국가 수주를 위해서 또 출장을 간다는 거죠. 네, 이 소식이 지난 금요일 날 좀 알 수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제 건설주들이 많이 상승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또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도 어반 리튬 등 뭐 EV 첨단 소재, 포스코홀딩스가 2.6%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리튬 관련된 종목군도 상승했고 상승한 종목이 꽤 많아서 섹터 많은 종목 말씀드리긴 어렵고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대거 좀 이렇게 많이 상승했습니다. 종목 숫자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뽑은 종목 위주로 상승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자세히는 섹터 종목을 보다는 일단 섹터 전반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인바디 7.5%, 루트로닉이 7.8%, 또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도 그렇지만 또 30일부터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 2년 3개월 만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제 권고. 뭐 필러, 보톡스 쪽도 흐름이 좋죠. 바이오 플러스 5.9%, 파마리서치 6.6% 등. 그리고 이제 덴탈 쪽 치과 관련된 종목군들 흐름 좋잖아요. 그렇죠? 오스템 임플란트 8%, 레이가 3.8%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5G 관련된 종목군들도 대부분 올랐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올렸다. HFR이 4.5%, 오이솔루션 3.6% 등 상승을 했고 그리고 뭐 원전 관련된 종목군도 좀 상승했고 그리고 뭐 수소 관련된 종목군도 좀 상승했고 네, 그리고 이제 건설과 묶여서 건설 업종, 모듈러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군들까지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방산 쪽 관련된 종목군도 상승했죠. 네, 그리고 증권형 토큰 관련된 종목군 지난주에 중반 이후에 좀 강하게 흐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지난 금요일 20일 날 갤럭시아 SM이 상한가 갔고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13%, 서울 옥션이 17.5% 상승했는데 이쪽 관련돼서 또 이제 조만간 또 로드맵을 내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뉴스가 나와서 지난 금요일 날 또 강한 모습을 보였고 에어부산이 12.2%, TA항공이 5.3%, 대한항공은 하락했지만 항공,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 또 많이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요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지난 금요일까지의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을 좀 매수했는지 그냥 훑고 넘어갈게요. 네, 이런 것도 기간을 가끔 이제 좀 달리해서 가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주간을 볼 수도 있고 뭐 한 달짜리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샀다. 1조 4천억. 근데 또 특징적인 건 뭐예요? 외국인이 1조 4천억을 매수했지만 기관은 어때요? 삼성전자를 올해 들어서 1,400억 매도했다. 이게 조금 또 특징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는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은행주를 외국인들 좀 많이 매수를 했고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삼성전기 800억 매수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기 눈에 들어오고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나중에 20개 넘는 종목을 소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종목에서 조금 이제 언급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눈여겨봤다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여기 효성 TNC 기관 순매수 상위에 좀 있고 금호석유도 좀 순매수 22로 있네요. 그리고 일단 코스닥도 살펴볼게요. 올해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한 상위 종목군들 일단 외국인 JYP 엔터 344억 원 1위 순매수 종목이고요.
그리고 네오이즈 81억 원 외국인 순매수 상위부터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눈에 들어오는 게 일단 여긴 없고 기관 쪽. 야, CJ ENM 기관 순매수 1위 종목이라는 거. 뭐 휴젤도 있고 그리고 ISC 기관이 100억 샀네요. 순매수 6위. 순매수 상위.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인터로조 또 디어유. 네, 조금 이게 좀 네, 사투리 같지 않나요? 아유. 디어유, 네, 드세유, 뭐, 네. 그리고 아모텍, 뭐, 요 정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왜 언급을 드렸는지 잠시 후에 또 알게 되실 거고,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 이제 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부터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릴 텐데, 이게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네, 펜으로 해서, 1월 효과 관련된 자료였어요. 네, 이거는 뭐죠? 코스피는 1990년대 이후에, 코스닥은 1996년 7월에 지수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의 월평균 수익률을 그래프화한 거죠. 근데 어때요? 1월 달 보시면 어때요? 코스피로 봤을 때는 1월 달이 2.2% 상승했다. 그래서 11월 달과 같이 1년 놓고 봤을 때 가장 좋은 수익률이 나왔던 기간이 1월 달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코스닥은 어때요? 여기도 보시면은 2.7%. 1년 놓고 봤을 때 가장 좋았다. 물론 4월에도 2.5%, 11월에도 2.4% 좋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1월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를 12월에 보여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참 12월 말까지는 힘들었는데 이게 참 통계를 무시하기 어렵구나. 1월달 그래도 지수 코스피가 한 7% 상승했고 코스닥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한 5% 상승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뭐 코스피가 흐름이 더 좋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닥 종목은 뭐 섹터 순환매가 굉장히 좋았어서 그렇죠. 로봇, AI, 그렇죠. 그 두 개만 생각해도 그렇죠. 화랑이었죠. 그래서 1월 달 효과는 그래 좀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는 그래 1월 효과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고, 그래 통계도 참 중요하구나라는 거. 그리고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 정부 2년 차인데 로봇도 그렇죠. AI도 지금 정부 정책으로 묶이는 거 아시죠? 메타버스도 그렇고요. 정책이 물론 작년에도 중요했는데 올해부터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월 달에는 로봇과 AI가 강한데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어떤 섹터, 뭔가 테마인 것 같은데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은 이거 테마지 뭐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집권 2년 차 때부터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는 설마 이 섹터가 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닐까? 내가 혹시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유연하게 생각해야만 뭔가 수익률을 적극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 그쵸? 뭐 이거 얼마나 가겠어. 아닐 거야.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쵸? 그거를 또 이 자료를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과거 이제 2000년도 전에 봤을 때, 김대중 정부 때 보면은 코스닥 IT 이때 흐름 봤을 때 보면은 98년에 시작해서 이 스타트 된 게 어디예요? 정권 1년 말 2년 차 때부터 시작이 됐다. 크게 상승한 섹터가. 요때는 어때요? 이 정부 때? 요때부터네? 정부 2년 차네? 정부 2년 차부터 스타트가 된 섹터가 정말 크게 갔구나. 그리고 이 대통령 정권일 때는 어때요? 요때 1년 말 정권 첫 해, 그리고 차화정은 언제 움직였어요? 스타트가 정권 2년 차 때. 그쵸? 그리고 화장품과 제약 3배 상승할 때 어때요? 정권 스타트가 정권 2년 차 때. 그쵸? 그리고 이제 전 정부
때는 이제 정권 요때는 뭐 한 3년 차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렇죠? 한 20년 이상 야, 정부 2년 차부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개인적으로는 로봇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3자 배정 투자했는데 왜 하필 그게 3월도 아니고 6월도 아니고 왜 1월 새해 벽두부터 다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AI가 왜 3월도 아니고 왜 1월부터 네 그렇다는 거. 그래서 참 열린 아주 말랑말랑한 두뇌로 접근을 해야만 수익률 제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그쵸? 네. 그런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 말씀을 드리면은 반도체 핫해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은 삼성전자 뭐 최근 고점 이제 전고점 수준까지도 상승을 했었어서 요 62,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긴 해요. 그렇죠? 근데 기관은 그래도 올해 들어서 팔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뭐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 추이인데 감산 있을 때 주가 상승했고 요때는 좀 횡보성 흐름을 보였지만 캐펙스 축소 감산 있을 때 주가 상승했고 감산 얘기 있을 때 또 주가 상승했고 또 최근에도 이제 감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전에 시티증권에서 시티은행인가요? 네,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조차도 감산할 수 있어. 우린 그렇게 생각해. 이런 코멘트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1월 중순 전후부터 어떤 얘기가 나와요? 어디 뭐 외국 뭐 디지타임즈라는 곳에서는 그래 삼성전자 낸드칩 가동률을 90%로 낮출 수 있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 뭐 공정 전환이나 뭐 생산 그런 이제 최적화하면서 조금 자연적인 기술적인 감산은 뭐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감산 얘기는 반도체 주가에 긍정적이다라는 거를 말로 때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료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거다. 그래서 감산 얘기가 나오면 이게 얼마나 안 좋으면 감산이야 이게 아니고 주가에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네, 혼자니까 어떻나요? 네, 저는 좋네요. 네, 또 언제 찾아뵐지 모르지만 네, 물 한 잔 먹고 더 쉬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이 연휴가 이제 끝나는데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국내 증시 9시에 개장하기 전에 항상 보게 되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이것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인데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자료예요. 제목이 뭐냐면 2011년도부터 여기 이제 이거 추정치긴 해요. 정확히 아직 모르니까. 왜 몰라요? 미국 기업이 실적 발표를 아직 다 안 했으니까. 추정치예요. 23년까지. 그럼 이게 뭐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 구성 종목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구성 종목 영업이익 합계 추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추이예요. 추이.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은 어때요? 보세요. 2012년에 하락하고 3년 동안 구성 종목의 영업이익이 상승했다. 그 기업의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는 그 기업들의 실적이 3년간 좋았다는 거고 또 2016년에 안 좋았다가 또 3년 좋고 2019년 안 좋았다가 실적 얘기인 거죠. 결국에는 1년 안 좋았다가 3년 좋고 어떻게 그렇죠? 하락 상승 하락 상승.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1년 안 좋고 3년 좋고 1년 안 좋고 3년 좋고 1년 안 좋고 3년 좋고 그러면 지금도 올해 어떻게 돼요? 줄어들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24, 25, 26은 이렇게 또 상승하는 걸까요? 정답은 없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추정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혹시 이번에도 그런 관점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요것과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맺기 위한 제가 보충 자료를 또 준비했어요. 이게 뭐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이익 사이클이에요. 네. 빨강색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고 파랑색은 이익입니다. 이익. 근데 앞에서 요 전에 뭘 봤어요? 이익은 봤어요. 그쵸? 그래서 결론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파랑색은 어때요? 1년간 안 좋고 2.5년간 상승했다. 1년 거의 한 1년 안 좋고 2년간 150% 상승했다. 뭐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쵸? 여긴 있지만 그럼 또 안 좋고 또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정확히 좋을 때는 오래 좋아지고 1년만 안 좋고 그럼 1년만 참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그 경기와 밀접하긴 한데 굉장히 선반영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또 이런 자료를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삼성전자 실적 얼마나 안 좋아요. 1분기도 지금 안 좋게 전망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도 안 좋은데 또 이제 곧 발표되는 SK하이닉스 도대체 진짜 뭐 그런데도 주가는 저점 찍고 꽤 올라와 있잖아요. 그쵸?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익이 돌아설 때의 주가 상승률은 SK하이닉스가 높죠. 그래서 기관은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서 팔아도 SK하이닉스는 사고 있다는 거.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20개가 넘는 종목을 이제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0개가 넘는 종목을 좀 중요한 거는 제가 조금 이제 적어오기도 했고 기억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수급으로 뽑은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 수급은 하나씩 좀 꼼꼼히 볼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짜라잔. 네. 일단 요거 한번 봐볼게요. 이상엽 이사가 아이벌 이상엽 이사가 기관에서 이렇게 뽑았구나. 좀 많네요. 그쵸? 근데 쌍끌이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한 종목은 별로 없네? 별로 안 뽑혔네?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은 2개밖에 없네? 요런 거죠. 그쵸? 근데 기관이 왜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냐면 그러니까 뭐 대형주도 있고 정말 다 뽑으면 도대체 뭘 사라는 거냐 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이 종목 관심 없었는데 뭐 이런 종목도 좀 있고 그런데 기관이 아시죠? 작년 특히 한 4분기부터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이 종목 그래도 중장기로 놓고 보면은 참 좋은 섹터의 종목인 것 같은데 기관은 진짜 아니면 패대기 치고 또 사고 패대기 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관은 수익률 제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종목별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중심에 누가 있겠어요? 외국인은 중장기로 사긴 하지만 매매 패턴이 보통 근데 기관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뭔가 조금 특징적이고 좀 의미 있는 흐름 상승 흐름이 괜찮은데 그런 종목에는 대부분 기관의 수급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다 뽑아도 기관 수급 종목이 많을 수밖에 없구나. 이거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종목은 제가 좀 아니까 일단 뭐 자료도 이제 올라갔을 거고, 그쵸? 이렇게 보면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HTS로 넘어갑니다. HTS로 넘어가서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이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평선을 보면 갈색 선은 201선, 검정색 선은 241선이다. 아, 장기 이평선이구나. 그리고 거래량 아래에 있는 빨강색 선, 파란색 선이 있는데 빨강색 선은 기관 누적 순매매 추이를 보이는 선이고 파란색 선은 외국인 보유 비중을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업 아모텍입니다. 네, 아모텍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기업 정보 하나씩 볼게요. 거래량 아래를 볼게요. 아모텍 뭐예요? 기관 수급 종목으로 뽑은 거예요. 거래량 아래를 보면 어때요? 11월 중순부터 빨강색 선이 올라오죠. 아, 기관 수급으로 뽑았구나. 11월 중순부터 11월 말부터 샀는데 어때요? 주가도 11월 말부터 상승했구나. 11월 말부터 거래량이 터졌구나. 아, 기관 수급 종목이구나. 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고, 그쵸? 그리고 딱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주주현황 보면 어때요? 왼쪽에 아, 미래에셋 자산운용, 국민연금도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제가 이제 외우거나 조금 이제 적어온 게 있어서 빨리빨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기별 실적을 보니 어때요? 매분기 적자였구나. 3분기까지. 그런데 4분기부터 흑자 전환이야? 그럼 어떤 거 생각할 수 있죠? 기관이 사고 있잖아요, 지금. 11월부터. 왜 살까요? 4분기부터 만약에 뭐 정말 이건 추정이니까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4분기에 흑자로 전환되면 어때요? 연간 실적 전망? 야, 그렇구나. 4분기에 흑자 전환이 나온다고 하면 2023년 올해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클 수 있겠구나. 작년에 적자였으니 올해 기저효과가 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기관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효성 TNC. 효성 TNC는 제가 이제 8.15 가정 여러분들께도 시간 있을 때마다 조금 이렇게 몇 번 소개해 드렸었죠. 그쵸? 그러니까 또 표시가 되어 있고, 어때요? 효성 TNC, 일단 주주 현황도 좀 이제 기업 정보 가서 딱 봐보면은 어때요? 효성 TNC의 주주 현황 왼쪽 보면 어때요? 아, 국민연금이 주주 현황에 있구나 라는 거 네, 알 수가 있고, 정확히도 여기 딱 보면은 그쵸? 동그라미 또 하면은 아, 그래. 11월 초부터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기관이 정말 야, 꾸준히 사는구나. 그쵸? 꾸준히 사는구나. 그리고 기관이 사면서부터 11월부터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였다는 거야. 야, 이거 정확히 기관 수급 종목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 3분기 적자로 1,000억이 났어요. 적자. 근데 4분기도 적자일 수 있는데 적자 폭은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서 모멘텀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판덱스, 그쵸? 네, 레깅스. 근데 레깅스뿐만 아니고 근데 섬유 쪽에 강하잖아요, 그쵸? 중국 리오프닝 되면은 가동률 높아질 거고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런 것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기관이 지금 2개월 넘게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3분기에 1,000억 적자가 바닥이었구나. 그렇게 시장은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세 번째 종목 아셈스 들어보셨나요? 아셈스 거래량 아래 보니까 어때요? 요것 봐라. 주가가 지금 10,000원 전후부터 올라갔어요. 그쵸? 근데 어때요? 야, 빨강색이 이렇게 올라왔네. 그쵸? 아셈스. 여기 보시면은
기업 정보를 봐야 되겠죠. 아셈스 보면 뭐 KN 투자 파트너스가 2대 주주긴 해요. 근데 왜 도대체 기관은 왜 이렇게 살까? 보면은 여기 동사 주요 제품이 신발 ODM, OEM 자회사를 거쳐서 자회사가 아니고 뭐 메이저 신발 브랜드의 사에 제공이 된다. 그리고 좀 이렇게 읽어 뭐 의류, 자동차, 천장제 결국에 전방 산업과 관련이 되구나. 소비가 증가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연간 실적을 보면 어때요? 실적도 매출이 200억, 270, 340, 420, 535, 영업이익도 꾸준하구나. 아주 크진 않지만 올해 영업이익 100억 원 넘는 걸로 전망이 되고 있네. 근데 어때요? 영업이익률도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14%. 이제 올해는 20% 가까이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돼. 실적도 꾸준하고 시가총액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미리 좀 선반영되면서 기관이 전방산업 이것을 노려서 좀 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주식 투자자 일자를 딱 보면은 어때요? 순매수 수량으로 보면 어때요? 기관이 1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보험, 투신, 뭐 연기금도 좀 사고 있고, 그렇죠? 실적도 되고 꾸준하고 전방산업과 관련돼 영업이익률도 높고 이렇게 뽑아봤어요. 그리고 이렇게라도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중요한 것만 뽑아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진짜 뭐 주요 내용 뭐 다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1시간 반, 2시간 갑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EUV 굉장히 관심이 많이 필요하죠. 네, SN ST EUV도 볼만한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좀 대표성이 있는 종목이죠. SNS텍. 삼성전자가 지분 8% 갖고 있죠. 그리고 거래량 아래를 보세요. 제가 이거 815에서 한 2만 1,000원, 2만 2천원 정도에서 소개를 했었었죠. 왜냐면은 기관이 진짜 2022년 1월부터 매도하다가 8월 초중순부터 지금 표시되어 있죠? 빨간색이 돌아서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닥 여기서부터 매수 전환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소개한 거죠. 815에서. 근데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9월 달도 사, 11월도 사, 요때 주춤했었지만 별로 팔지도 않아. 또 올해 들어서 또 사. 그쵸? SNS텍. 그래서 요거를 보면 올해 2022년 실적도 좋았어요. 뭐 주가가 빠졌으니까 안 좋았겠지. 아니에요. 좋았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자 일자를 딱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기관이 1월 13일부터 꾸준히 또 매수를 하고 있지만 차트를 봤을 때 기관은 8월 중순부터 꾸준히 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주식 투자자 일자를 봐서 한번 8월 중순으로 예를 들어서 8월 한 17일부터 해서 순매수 누적으로 금액으로 하면 기관이 한 344억 샀는데 연기금이 170억 매수했네. 매수한 금액 중에 2분의 1 무려 반이나 연기금이 샀구나. 네, 연기금이 바닥에서부터 샀다는 거. 그래서 SNS텍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또 설명하면 좀 길어지지만 요거까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11월 중순까지 상승했다가 조정이 나오잖아요. 조정이 나오는데 어때요? 이 조정은 가격 기간 조정이 함께 나오긴 했었지만 시장도 좀 12월 달 안 좋았었고, 근데 어떻게 결론을 맺을 수 있냐면 60일선이 좀 올라올 때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60일선을 기다렸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표현상에서. 아, 올라오는 60일선을 터치하고 가려고 기다렸다가 조정이 끝나갈 즈음에 다시 한번 기관이 사면서 기관이 지분을 늘린 케이스. 그 정도로 기관은 관심이 크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사마 네트웍스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어때요? 아, 역시 빨강색이 올라왔구나. 근데 중장기 이평선인을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한 1개월 이상. 그쵸? 그러니까 뭔가 지금 가격 조정이라기보다는 기간 조정 성격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관 왜곡이 조금 팔고 있어요. 근데 많이 안 밀리죠. 그쵸? 네. 또 기관도 지난 12월에 많이 산 것만큼 다 팔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 강한 종목군들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도 또 컨텐츠 쪽에 지금 얼마 투자한다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심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 봐라. 많이 안 빠지네. 기관도 많이 안 파네. 그래서 관심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차원인 거고 그리고 시가총액을 다음 기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기억해 두세요. 사마 네트워크 시가총액 1,530억이죠. 지금 이제 말씀드릴 종목 펜 엔터테인먼트 어때요? 시가총액 1,540억. 시가총액이 사마 펜엔터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고 그런데 펜엔터는 어때요? 흐름이 더 좋아요. 그리고 거래량 아래 보면 어때요? 요것 봐라. 아까 사마 네트워크는 시가총액 똑같은 사마 네트워크는 기관이 조금 팔면서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사마 네트워크는 최근에 한 2주 정도 조정이 나왔던 거를 얼마 만에? 단 이틀 만에 돌리고 있다는 거. 강한 종목은요. 조정 나올 때 같이 조정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돌릴 때 그냥 한 번에 돌린다는 거. 그쵸?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또 기관이 산다는 거. 그쵸?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같지만 수급도 다르고 뭔가 좀 기대감이 더 큰 거죠. 그쵸? 근데 딱 실적에서 보면 기업 정보 가서 딱 보면은 어때요? 여기 2022년에 영업이익이 10억 원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올해 전망 어때요? 영업이익 118억 원. 매출액 거의 3배. 올해 기저효과가 클 수 있겠구나. 그런 거에 지금 기관이 베팅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보면 기관이 11월 중순부터 많이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11월 중순부터 해서 좀 본다면은 11월 15일 날부터라고 할게요. 그래서 순매수 기관이 얼마 샀어요? 128억. 128억인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 사모펀드 50억 1위, 투신 49억 2위. 사모펀드가 기관 매수한 전체 금액 중에 가장 비중이 크다면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릴지 아시죠? 수익률을 굉장히 적극적일 수 있다. 그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조금 더 시간은 걸리지만 좀 더 들어가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 네, 이 부분. 그렇구나. 그래서 조금 더 센 게 아닌가? 이렇게도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시가총액 같은데 이렇게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 기저효과까지 말씀드렸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하여튼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는데도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네요. 키이스트 거래량 아래 어때요? 기관이 꾸준히 사고 있구나. 얘 최대 주주가 누구예요? SM 자회사의 SM 스튜디오스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또 딴 거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아무튼 그리고 워낙 키이스트 힘들었었죠. 근데 정말 그 추세 하락인 종목이 추세 반전, 상승이 나오려면 이와 같은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닥에서의 대량 거래는 정말 중요한 시그널이다. 거래량을 말씀드리는데 잠시 후에 또 거래량 제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키스트도 보면은
12월 달만 놓고 볼게요. 주식 투자자 일자에서 12월부터만 놓고 봤을 때 누적으로 기관이 63억을 샀는데 수량으로는 68만 주. 누가 많이 샀게요? 사모펀드가 35억. 투신이 23억. 여기도 3호가. 그쵸. 그러니까 조금 더 네, 안 빠지고 또 올라오려고 한다. 근데 이제 실적 안 봐도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키스트. 야, 실적 2022년 별로. 근데 올해 기저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흐름이 상대적으로 3화보다는 좀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왜 이렇게 코가 가렵지? 누가 뒤에서 뒷담화 하나? 그건 귀가 가려운 건데. 네, 그리고 CJ ENM도 뭐 바닥에서 좀 말씀드렸죠. 네. 거래량 아래 보시면 뭐 구창근 대표의 경영 능력을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한 증권사 레포트에서도 그 대표이사의 능력을 이제 제목에도 쓸 정도로 네. 그랬던 거고. 거래량 아래 보시면 어때요? 네, 본격적으로 기관이 물론 11월 중순부터도 좀 샀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기관이 계속 삽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안 꺾이는 거겠죠. 그렇죠? 예, CJ ENM 구창근 대표이사 중요하죠. 뭐 이제 기사화 많이 됐고요. 네, 뭐 조금만 찾아보셔도 네, 좀 알 수가 있고 최근에 조직 개편도 했었죠. 예, 이분이 조직 효율화 작업에 CJ 푸드빌 올리브영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호석유. 제가 지금 말투가 김민수 대표님의 말투가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닌가요? 네. 금호석유 보시면 이 금호석유는요. 참 기관이 트레이딩을 정말 많이 한다는 거. 네. 거래량 아래 빨간 선만 보면 많이 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죠? 최근에 12월 말에 이와 같은 하락이 있었지만 어때요? V자 상승으로 돌리면서 거래량 아래 보시면 어때요? 기관, 외국인도 좀 샀지만 기관이 중요하다. 요때 기관이 주가의 바닥이 언제예요? 최근? 맞아요. 9월 말이 바닥이었네요. 그리고 9월 말에 10월 초에 빠르게 올라왔네요. 근데 그 거래량 아래 보면 어때요? 이때부터 기관이 샀네요. 그쵸? 이건 기관 수급 종목이구나. 금호석유 제가 왜 말씀드려요? 기관 수급 종목이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기간 설정에서 좀 보시면 이 기관 수급의 한 2분의 1 정도가 연기금 수급입니다. 아시겠죠? 예. 연기금 종목이구나.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서 여러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이 있는데 금호석유화학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금호석유 보시면은 여기 기업 정보를 보시면은 주요 주주 현황에 네, 국민연금 있어요. 네,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주봉을 보시면 어떠냐면 이게 어때요? 주봉이에요. 장기 이평선에서 장기 이평선이 깨지면 주봉이니까 장기 이평선이 깨지면 한 2, 3주 만에 또 올라오고 캔들 하나가 일주일이잖아요. 또 어때요? 7월 말에 장기 이평선이 깨지니까 2, 3주 만에 또 올라오고 그쵸? 그리고 또 이번에 어때요? 연말 연초 장기 이평선이 깨지니까 1, 2주 만에 또 올라옵니다. 주봉에서 장기 이평선이 깨지면 기관 매수로 올라왔구나. 기관이 계속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이게 결론입니다. 끝. 그리고 관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금호석유 그리고 대한유화. 대한유화도 보시면 여기 기업 정보에 보시면은 주주 현황에 국민연금이 있어요. 국민연금이 있고 거래량 아래 보시면 어때요? 시가총액은 1조 1000억입니다. 아주 크진 않아요. 거래량 아래 보면 어때요? 얘 주가 바닥이 9월 말이었네요. 9월 말이었는데 9월 말부터
기관이 매수로 전환했죠. 보이시죠? 그리고 기관이 계속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정말 이제 진짜 돌릴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의 매수 전환도 조금 초입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외국인도 이제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도 수급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기관의 수급의 무려 70%가 연기금이다. 아시겠죠? 네, 시간이 많이 걸릴까봐 제가 중요한 건 써왔거든요. 바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대한유화의 월봉을 보시면 어때요? 2020년 월봉이에요. 2020년에 월봉에서 240 MA, 240월선이 깨졌다가 이때가 저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어때요? 240월선 정확히 지키고 올라왔어요. 그쵸? 그래서 중국 리오프닝이 얼마나 진짜 중국이 얼마나 회복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얼마나 드라마틱, 회복 속도가 될 거는 다 알아요. 누구나. 근데 이 회복 속도의 강도가 얼마나 클지 안 클지 그게 중요할 텐데,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 탄력이 결정이 될 테다. 만약에 강하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쉬었다가 상승 탄력이 좀 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월봉에서도 시그널이 있었구나 라는 것도 살펴보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중요한 것만 안 적어왔으면 뭐 진짜 1시간 반 갔겠는데요. 그리고 하이브, 제가 이제 엔터 쪽 정말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쵸? 네, 뭐 뉴진스부터 해서 거래량 아래 보시면 10월 중순부터 그때가 바닥이었고 그때부터 기관이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거 2개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뉴진스인 거죠. 뉴진스가 최근에 빌보드 핫백에 들어왔어요. 6개월 만에. 이 6개월이 정말 큰 수치, 정말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블랙핑크가 2016년에 데뷔했거든요. 핫백에 언제 들어갈게요? 2018년. 3년 걸렸습니다. 뉴진스 6개월이면 들어왔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 계속 관심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기관이 꾸준히 사고 있다는 거. 네, 여기 이제 검정색 선 241선 앞두고 조금 쉬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리고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3분기에 데뷔할 걸로 추정되는 미국 걸그룹, 그 친구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YG엔터도 좀 볼만하죠. 그 베이비몬스터 지금 7명 중에 5명 공개됐잖아요. 그쵸? 네, 하람, 아현, 아사, 루카, 로라, 이름을 다 외우고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2명 있는데 그 2명 중에 1명이 나이가요, 뉴진스의 막내 혜인이 2008년생인데 1살 어린 친구, 2009년생이 그 베이비몬스터 막내입니다. 이제 그 2명 중에 1명 이제 공개될 텐데, 아무튼 뭐 노래 뭐 퍼포먼스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영상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고, 이거 솔로엠 이미 좀 체크가 되어 있네요. 거래량 아래 보시면 작년부터 계속 사요. 그쵸? 그리고 이게 12월부터도 계속 사요. 주가 보세요. 와. 그러니까 수급만 보더라도 이건 뭐 어떻게 기관이 거래량이 좀 최근에 터지지, 뭐 10월달, 11월달, 12월달 거래 안 터질 때는 하루에 거래량이 10만 주도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기관이 1년 내내 사네. 뭐 추정은 가능하죠. 어디 펀드에서 계속 사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 솔로엠은 12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기관이 이틀 빼고 매수하고 있다.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기관 중에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쪽이 어디냐? 사모펀드라는 거. 이런 거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흐름이 이렇게 좋은 걸까요? 아무튼 그리고 뭐 다른 수급, 연기금 수급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정보 보면은 여기 어때요? 주주 현황에 국민연금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주봉을 보면은 어때요? 정확히 쌍바닥 찍고 움직였다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올해 영업이익이 1,000억 원 이상 전망이 된다는 거, 이런 수치들은 의미 있거든요. 그래서 야, 혹시나 실적 좋아져 기관이 꾸준히 샀어 3호가 1위야? 이상입니다. 네, 솔루엠 말씀드렸고 그리고 휴젤 이것도 말씀드렸죠. 체크가 되어 있네요. 거래량 아래 보시면 기관이 지금 팔고 있으면 제가 안 뽑았겠죠. 그렇죠? 네, 필러 쪽 기관이 꾸준히 사면서 지난 7, 8월 달에 고점을 돌파를 했네요. 올해 영업이익 1,000억 돌파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같이 지켜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봉과 월봉을 보면 이게 주봉인데 장기 이평선을 만나다 보니 조금 쉬어가는 거 아닌가? 월봉도 보니 또 이평선 만나네, 쉬어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15만 원을 단기에 돌파하는 것보다는 주봉과 월봉을 봤을 때는 쉬어갈 수 있겠다, 급할 필요 없다, 아시겠죠? 그런데도 기관 수급에 관심을 갖자, 이상입니다. 그리고 ISC 어때요? ISC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펀더멘탈 관점에서 맞아요, 저 ISC 좋아해요. 주가는 좀 매매하기 힘들어요. 상승 하락, 이제 간다, 또 꺾여요. 간다, 꺾여요. 그랬는데 기관이 이렇게 8월 달에도 샀고요. 또 최근에도 이렇게 꾸준히 사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평선을 수렴시키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ISC가 시가총액 6,200억이에요. 근데 기업 정보를 가보시면 얘네 1년 매출 얼마 나오죠? 시가총액 6천억짜리인데 얘네 1년 매출액 여기 ISC 보면은 매출이 한 1,400억 정도 나오고, 그 실적도 2020년에 레벨업 되고 나서부터 실적이 꾸준히 좋은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고 사상 최고 실적 기대가 되고, 또 2022년에 분기별 영업이익률 봐볼까요? 3분기까지는 영업이익률 알 수 있잖아요. 실적 나왔으니까. 영업이익률 어때요? 38%, 41%, 32%. 그쵸? 사상 최고 실적의 영업이익률도 좋아져. 근데 단지 매매는 힘들어. 그 말은 이런저런 이슈는 있지만 회사가 탄탄하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매매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에 갈 종목은 어떻다? 갈 종목은 결국에는 간다. 지치면 안 된다. 이상입니다. 관심 필요하다. 그리고 DOU,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는데도 이제 조금 더 남았습니다. 화이팅!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래량 아래 보시면 그래, 기관 수급으로 뽑았으니까 오케이, 인정. 기관 수급 종목으로 뽑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하나의 좀 힌트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볼게요. DOU가 최근에 좀 거래가 터졌지. 이때까지 1월 초까지만 해도 상장하고 나서 거래가 그렇게 별로 안 터졌어요. 그냥 하락 추세. 근데 어때요? 최근에 이렇게 거래가 터졌죠. 거래가 터졌다는 것도 중요한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어떤 거래량? 그러니까 신규주는요, 여러 신규주도 있겠죠. 근데 신규주가 한 2, 3년 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년 쉴 수도 있고. 근데 얘 진짜 가나? 라는 시그널이 어디서 나오면 보통 거래량에서 나오는데, 거래량이 어때요?
상장 시의 초반과 비슷한 거래량,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최근 2, 3개월 동안 보다 강한 게 터진 거래량이 아니고 야, 오늘 터진 거래량이 상장 초반의 거래량과 굉장히 유사한데? 유사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거래량이 최근에 유니버스를 인수하면서 터졌다. 기억하세요. 신규주는 상장 초반 시의 거래량이 터졌을 때 돌린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픈 엣지 어때요? 이것도 그거잖아요. 보세요. 이 거래량 터지고 돌리잖아요. 이 거래량 뭐예요? 상장 초반 시의 거래량과 똑같잖아요. 네, 거래량 들쭉날쭉하죠? 수상하죠? 이상입니다. 뭐 오픈 엣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상장 초반에 거래량이 터진다? 돌린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설명회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이런 거 갖고 설명회를 하겠죠? 네. 네,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고요. 인텔리안 테크 보시면 얘도 어때요? 그냥 뭐 기관이 뭐 1년 내내 삽니다. 근데 언제부터? 작년 9월부터 좀 의미 있게 기관이 사고 있다는 거. 인텔리안 테크 대표 이름이 뭐죠? 저랑 똑같습니다. 상엽이에요. 네, 성상엽. 성만 다릅니다. 네. 이런 게 진짜 쓸데없는 얘기죠. 네. 이제 2022년에 실적이 사상 최대였어요. 평택 2사업장 완공됐고 1월 중에 생산 시작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거. 근데 이게 뭐 지원될지 돌아가고 있을지 전화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원앱과 스페이스 X 등등등 유명한 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다. 근데 얘는요, 굉장히 선반영돼서 움직입니다. 2022년 실적 좋았어요. 근데 미리 꺾였죠. 예. 그런데도 기관은 사고 있다는 거. 뭐 기술적으로는 이와 같은 3중 고점 찍으면 여기 어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쌍봉이 무섭고 3봉이 무섭다는 게 어떻게 3봉 찍자마자 이와 같은 급락이 나와요. 그렇죠? 네. 참 이런 게 참 아이러니컬한데 가끔 이런 게 나온다는 거. 이런 것도 뭐 과거에 설명에 쓰긴 썼었죠. 그리고 이제 DR젠, 이거 1시간 넘어가네. DR젠 보시면 거래량 아래 그래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이게 만주도 안 돼요. 그런데도 제가 왜 뽑았냐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100명 중에 2, 3명? 아무튼 근데 DR젠이 시가총액 1100억인데 회사가 좋아요. 네, 의료기기 쪽, XR기기 그쪽인데 실적 좋고 후지필름이 2대 주주죠. 그래서 조금 실적 좋고 거래량 없지만 나는 그래도 이런 종목 난 관심 종목에 넣고 보시는 분들은 보자. 아시겠죠? 그리고 인터로조 거래량 아래 보시면 어때요? 얘도 기관인 거죠. 작년 2월부터 기관이 좀 사면서 본격적으로는 한 12월부터 꾸준히 사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흐름이 좋고 인터로조도 보면은 회사가 좋기 때문에 기업 정보를 딱 가보면은 주주 현황 어때요? 국민연금 있고요. 네. 외국계 피델리티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인터로조는 21년에 레벨업이 됐었다는 거. 주봉과 월봉을 보면은 실적만 뒷받침된다고 하면은 접점을 높이면서 우상향 기조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이제 나는 좀 종목 찾는 걸 좋아해. 나름대로. 그러면 아스플로 관심 종목이 있는 분들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래량 아래 보세요. 9월부터 기관이 사요. 최근에 또 사요. 그렇죠? 흐름도 괜찮아요. 그렇죠? 아스플로 2020원에 실적 레벨업 됐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올해 매출이
천억 원 돌파할 것으로 지금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600억이에요. 근데 얘 바닥이 어디였어요? 6월 말이었어요. 근데 얼추 보면은 기관이 8월 말부터 샀죠. 근데 바닥은 7,000원 전후였죠. 이때 보시면 그러면 얘기가 뭐예요? 기관이 9월부터 샀는데 기관이 좀 사기 시작했었던 그런 가격권 7,000원대도 샀으니까 그러면 7,000원이었을 때 시가총액은 얼마였게요? 그쵸? 반 800 한 900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900억?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야, 기관이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이었을 때부터 꾸준히 샀다. 사 모았다. 주가도 안 꺾인다. 그쵸? 그리고 기관 수급을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너무 오버될 것 같아서 안 보지만 한 지금 8월 말부터 9월부터 한 3, 4개월, 4개월간의 수급을 딱 해보면 야, 기관이 여러 기관이 고르게 샀다.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이었던 종목을 이와 같은 수급과 흐름인데 여러 기관이 고르게 산다는 거 의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실적 계속 꾸준히 살펴볼 종목이다. 이상입니다. 아스플로 그리고 삼성전기 이게 이제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렇구나. 10월 11월부터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이 함께 올라오는구나. 쌍끌인 거죠. 그래서 주가도 쌍끌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1월부터 이렇게 올랐구나. 그쵸? 스타트 지점부터 같이 움직였다. 쌍끌이.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화이팅. 저도 화이팅. 물은 끝나고 먹겠다는 거. 네오위즈 보시면 어때요? 금요일날 좀 주춤했지만 파란색 선 외국인 11월, 12월, 1월 꾸준히 사고 있고 기관은 자사주 매입도 있지만 기관도 최근에 꾸준히 사고 있다는 거. 다만 중요한 거는 뭐죠? 35,000원에서 어디 갔니? 35,000원에서 여기 4만원 사이의 박스권이 지금 4, 5개월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근데 여름에 이제 피해 거짓 출시되잖아요. 그러면 좀 시간 문제 아닐까요? 돌파하는 거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청담 글로벌이 중국의 그 징동닷컴과 그 국내 유일한 1차 벤더잖아요. 근데 이커머스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필러 개발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명품 뷰티 플랫폼도 보유하고 있고. 근데 그냥 딱 놓고 보면은 차트 어때요? 느낌 좋지 않아요? 야, 이렇게 상승할 때 거래 터지고 거래 없고, 이렇게 상승할 때 거래 터지고 또 거래 없고, 상승할 때 거래 터지고 또 거래 없다가 상승할 때 거래 터지고. 그럼 누군 그러겠죠? 야, 이건 매집이야. 잘 모르겠지만 딱 봐도 그냥 그쵸? 네. 그래 거래량 아래 보시면 어때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고 있다. 주식 투자자 일자 딱 보면 어때요? 순매수 수량으로 보면은 기관이 5일째 최고 외국인도 사고 있다는 거. 그쵸? 청담 글로벌도 수급과 실적 관심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국제강 거래량 아래 보시면 어때요? 파랑색 작년 6월부터 꾸준히 들어오죠. 11월 달 외국인의 매수로 올랐었고요. 최근에 어때요? 올해 들어서 기관이 매수 전환, 외국인 또 사,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철강,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봐야 돼요. 그렇죠? 네, 그중에 동국제강 뽑아 드리는 거고 물론 주가 전고점이고 살짝 쉴 수는 있지만 계속 보자는 말씀이에요. 참 좋은 종목 뽑았죠? 네. 그 HK 이노엔도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죠. 참 기가 막혀요. 한 6, 7월부터 파랑색, 빨강색 함께 올라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같이 사고 있는 거예요. 실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7월부터 제가 수급을 계산해 보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금액이 거의 유사하다. 개인만 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기금이 기관 수급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아, 그렇구나.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이건 이제 외국인 종목이에요. 상당히 좋은 종목 많죠. 네, 정말 알짜만 뽑아갖고 왔습니다. 자랑이 아니고 진짜 가족님들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 그리고 텔레칩스는 보시면 거래량 아래 파란색이 올라와요. 파란색 외국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파란색을 딱 보면 어때요? 주식 투자자 일자 외국인 이틀 팔았지만 와, 그쵸? 예. 1월 3일부터 꾸준히 샀었다. 그리고 실적도 보면은 연간 실적으로 보면은 2021년에 흑자 전환, 2022년에 실적 더 크게 좋아졌고, 그쵸? 아, 실적이 괜찮구나 라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트 하나 보면은 월봉 보면 어떻죠? 아,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국인이 최근에 들어왔죠. 근데 보면 월봉 보면 어때요? 야, 월봉 보니까 녹색선에서는 반등이 나왔구나. 그럼 이번에도 녹색선까지는 안 왔지만 외국인이 그 전에 미리 녹색선이라고 해야 10,000원이에요. 그러면은 그 위에 11,000원에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구나. 그러면은 60MA까지 주봉 월봉에서 60MA까지는 하락한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외국인이 매수하는 걸 보면은 야, 이거 바닥 잡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실적이 안 좋으면 그게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종목 KINX 일봉에서 보시면 어때요? 얘는 원래 지금 외국인 보유율이 한 28% 돼요. 근데 거래량 아래 보시면 어때요? 이 차트도 나쁘지 않죠. 이평선 수렴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래량 아래 보시면 어때요? 8월 달에 외국인이 사니까 이때 올랐었고, 근데 이 차트가 8월 달에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외국인이 또 어때요? 11월도 사고 12월도 사고 최근에도 사고. 그래서 이평선이 수렴하고 나니까 더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데이터 센터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 과천의 그 데이터 센터가 2024년 내년의 상반기에 이제 돌아갈 텐데 뭐 그 전에도 움직일 수 있고 데이터 센터 뭐 시장에서 언제든지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렇죠? 실적이야 뭐 10년 이상 지금 꾸준히 우상향인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꾸준한 좀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KINX 26개 종목을 소개해 드렸고, 정말 하나하나 진짜 예를 들어서 뭐 5개만 뽑는다거나 뽑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각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진짜 성향에 따라서, 그래 내 자금에 따라서, 네, 그쵸?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진짜 알짜배기 종목만 뽑으려고 노력을 했으니까요. 이 종목군들을 자, 관심 종목에 놓고 함께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뽑았고, 참 연휴 이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또 시작인데 또 1월부터 또 이제 화이팅 하셔서 제가 다음에 언제 뵐지는 모르겠지만 뵐 때까지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이상엽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